말합니다. 괜히 나가서 뭐해? 집에 있는 게 제일이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집에만 머물며 잃어가는 것들, 그건 단지 활동량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무언가가 조용히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 중 외출 빈도가 낮은 분일수록 우울감과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확연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집에만 머무르며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다시 나를 일으키는 아주 작은 시작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나이 들수록 꼭 지켜야 할 외출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전엔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던 계단도 지금은 현관문 한 번 여는 게 망설여질 때가 많지요. 어디 나갈 데도 없는데 뭐하러 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외출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밖에 나가는 건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세상과 연결하는 행동입니다. 햇살이 비추는 시간에,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바라볼 때, 그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감각을 깨우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요, 우리의 눈도, 귀도, 생각도 점점 닫혀갑니다. 반대로 외출은 그 모든 닫힌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10분만 외출을 해도 기분장애나 우울감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체 리듬이 회복되고 면역력도 함께 좋아진다는 결과도 있죠. 한 마을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밖에 나가면 뭐가 특별한 건 없어. 근데 돌아와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져. 이 말 속에 진짜 외출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꼭 대단한 곳에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슈퍼도 좋고 골목 벤치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행동입니다. 이건 곧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오늘을 살아내겠다는 선언입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요. 나가봤자 누구 만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요, 이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외출이 아닙니다. 세상과 나를 다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밖에 나가면요,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길이라도 날씨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 지나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어깨를 펴게 하고 가끔은 오래 잊고 있던 기억이 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감각 하나하나가 쌓이면 우리는 점점 다시 살아있는 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집 안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외출은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편한 복장으로, 편한 속도로, 편한 마음으로.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출근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니 늦어도 괜찮고 돌다가 다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목적지를 정해보세요. 오늘은 슈퍼까지 걸어가자. 오늘은 저 벤치에 앉아 하늘이나 보자. 그 한 발짝이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몸이 무거운 날엔 그저 아파트 현관 앞까지만 가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나간 내가 참 잘했다고 스스로 다독여주는 것도 외출의 한 부분입니다. 외출은 바깥 세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 안의 감각을 깨우는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루 한번 나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보세요. 세상은 그대로여도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외출한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바꿔주는 걷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곧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바깥에 나간 김에 그냥 들어오기 아쉬우시죠? 그럴 땐 걸어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별 생각 없이 걷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어깨가 조금 펴지고 호흡이 조금 길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걸음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말 하나 있지요. 나이 들면 생각도 굳는다. 그런데요,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실은 몸이 굳으니까 생각도 따라 굳는 것이죠. 움직이면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걷다 보면 마음도 풀리게 돼 있습니다. 걸을 때 우리 몸 안에선 참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심장이 다시 리듬을 되찾고 폐는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뇌는 산소를 공급받으며 활기를 되찾습니다. 무엇보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걷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이 하루 2, 30분 걷기를 3개월간 실천했을 때 우울감,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걷기는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으로 걸은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되고 일상생활 능력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죠. 이건 어떤 복잡한 운동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걷는 게 내 하루 약이에요. 약봉지보다 걷고 오면 더 개운해. 그게 바로 걸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오늘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걷기입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 가파른 언덕이나 먼 거리보다는 가볍고 안전한 동네 길이 훨씬 좋습니다. 보폭은 작게, 호흡은 천천히. 걸으면서 가끔은 멈춰서 하늘도 보고 길가에 핀 꽃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바로 몸을 위한 걷기이자 마음을 위한 산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 정도만 지켜도 몸은 변화하고 마음은 회복됩니다. 비 오는 날엔 실내 복도라도 걷고 날이 좋으면 조금 더 멀리까지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오늘 안 걷고 지나가면 허전해. 이런 마음이 드는 날도 생깁니다. 그건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깨우는 데 성공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그 하루를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작은 루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걷고 돌아온 오후. 그 시간이 괜히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제 뭐하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하게 되면 하루가 길고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럴 땐 작은 루틴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루틴이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습관, 정해진 흐름, 하루를 끌고 가는 내 작은 패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하는 시간, 점심 먹고 10분 걷는 그 리듬.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하루는 다시 단단해집니다. 사실 노년의 시간은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일이 없어도 약속이 없어도 시간은 많고 하루는 깁니다. 그 시간 안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기다릴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시간에 맞춰 내가 할 일을 해내는 것. 그게 루틴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3시에 아파트 옆 벤치에 앉는다면 그 벤치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아, 지금쯤이면 햇살이 벤치 끝까지 들겠구나. 어제 봤던 고양이는 오늘도 나올까? 이렇게 작고 사소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건 내 삶에 리듬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루에 책을 10분만 읽어도 좋고 나만의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충분한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매일 오전 10시에 커피를 내려. 누가 오든 말든 그건 나랑의 약속이야. 그 약속 하나가 그분의 중심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처럼 루틴은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시간을 지키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앉아보기만 하자.
그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부담이 적을수록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요, 이 루틴은 외로움도 줄여줍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는 장소엔 비슷한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인사 한마디가 오가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정은 내 삶에 따뜻한 결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결이 쌓이면 우리는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불안했던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작은 일정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이끌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루틴이라도 그걸 매일 지켜내는 사람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작은 루틴으로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았다면 지금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시간 어떻게 보내야 더 나답게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는 외롭다고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각자 살고 이웃과도 예전만큼 가깝지 않고 약속도 뜸해지죠.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외로운 걸까? 아니면 혼자인 게 쓸쓸한 걸까?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당당한 태도입니다. 누군가와 꼭 있어야지만 삶이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위로받는 시간 같아. 정말 공감되는 말이지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쉼이고 진짜 회복입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혼자 식당에 가는 것도 어색하고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괜히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움으로 바뀝니다. 혼자 외출하는 습관은 정신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일수록 사회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걸 즐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나요? 혼자 나가면 괜히 쓸쓸해 보여서. 그럴 땐 내가 가장 편한 공간 하나를 정해보세요. 도서관, 동네 공원, 자주 가는 마트도 좋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놓이는 장소, 그 장소 하나만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낯설지 않아집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람들 걷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세상의 일부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건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연결감입니다. 그리고요, 그 시간을 조금씩 익숙하게 만들다 보면 혼자 있는 내가 어색하다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엔 10분, 그 다음은 30분, 그렇게 조금씩 혼자의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그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사람들 틈보다 혼자 조용히 걸으며 정리하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 그건 나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과 관계를 조금씩 익숙하게 받아들이셨다면 이번에는 그 고요한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비결, 나만의 공간과 짧은 기록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삶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다면 이제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아주 사소하지만 놀라운 도구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기록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 글도 멋진 문장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짧고 소박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공원 벤치에서 부는 바람이 참 좋았다.
옆을 지나가던 아이가 웃으며 인사해줬다. 햇살이 생각보다 따뜻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한 줄이 쌓이면 그건 내 삶의 흔적이 되고 내 감정의 지도가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잊는 존재입니다. 좋았던 감정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장면도 그냥 흘러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적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꺼내어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은 글솜씨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공원에서 본 노란 꽃을 그림으로 남기고, 내일은 하늘 사진을 찍어 폴더에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공간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나만을 위한 방처럼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내적인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매일 밤, 밥 먹고 나면 5줄 일기를 써. 별일 없을 땐 별일 없었다고 적어. 그게 나한테는 내일을 만드는 연습이야. 이 얼마나 멋진 습관인가요? 기록을 하면 하루를 더 또렷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뭐가 기억에 남았지? 무슨 기분이었지? 그렇게 하루를 곱씹다 보면 하루하루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공간이 생깁니다. 늘 앉아서 글을 쓰는 테이블, 조용히 앉아 음악을 듣는 의자, 햇살이 드는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는 자리에 익숙한 온도가 생깁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 공간에서 하루 10분만 기록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내 삶도 점점 단단해집니다. 글이 어렵다면 사진도 괜찮고 휴대폰 녹음으로 하루의 생각을 말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이건 오직 나만을 위한 기록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작은 기록들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나 이런 기분도 느꼈었구나. 그날 내가 참 따뜻했었지. 그 기억들이 오늘의 나를 다시 일으켜줍니다. 이렇게 나만의 리듬과 기록을 쌓아가셨다면 지금부터는 삶에 몰입하고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또 하나의 열쇠, 취미 생활과 성장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 삶을 살아있는 감각으로 바꿔줄 방법입니다. 기록이 삶을 기억하게 해준다면 취미는 삶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줍니다. 나만의 취미 하나,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그런데요, 취미는 지루한 하루를 기다려지는 하루로 바꿔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오늘은 그거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은 다릅니다. 에너지가 다르고, 걸음도 다르고, 말투마저도 다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서에 붓을 들고, 그림 한 줄, 글귀 하나를 완성하는 순간, 그 안에 내 집중이 담기고, 내 기분이 담기고, 나라는 사람이 살아 움직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꽃꽂이를 할 때 제일 조용해져. 잡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어. 그게 바로 몰입의 힘입니다. 몰입은 걱정을 밀어내고 생각을 맑게 해주며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뭔가 배우는 일을 멈추게 되죠. 하지만 배움이 멈추면 삶의 긴장감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취미입니다. 새로운 악기, 새로운 손놀림, 혹은 새로운 요리 한 가지. 그 안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엔진이 됩니다. 그리고 취미는 밖에서 하는 것과 안에서 하는 것을 두 가지 조합으로 갖추면 더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야외에서 걷고 식물을 가꾸고 사진을 찍고, 비 오는 날엔 집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글을 쓰고 음악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장소와 상황에 따라 몰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취미를 갖추면 일상의 만족감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요, 결과물이 있는 취미라면 그 효과는 더 강력해집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만들고, 글귀를 써서 엽서를 만들고, 사진을 인화해서 벽에 붙여두는 것. 내 손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는 사실. 그게 바로 자부심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외로움도 덜어줍니다. 무엇에 몰두하고 있다는 건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취미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하루가 심심하지 않으며 무기력해질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좋아했던 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들. 그게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몰입의 시간 위에 더 건강한 일상을 쌓아주는 건강관리와 영양의 기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은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걸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나만의 즐거움이 생겼다면 이제 그 삶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건강관리와 영양의 기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이 말 지겹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검진 받으세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건 기본일수록 더 자주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은 줄고 식사는 대충 때우기 쉬워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먹는 일 자체가 귀찮아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바로 그때부터 건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국민노인건강센터에 따르면 노년기의 영양 불균형은 단순한 피로감뿐 아니라 치매, 근감소증, 우울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뇌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의 출발점은 잘 먹는 것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단백질, 채소, 비타민, 수분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엔 달걀이나 두부, 점심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엔 나물과 제철 채소, 그리고 하루 한 잔 따뜻한 물도 잊지 마세요. 특히 햇볕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이 중요합니다. 이건 뼈 건강뿐 아니라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혹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영양제는 괜히 돈만 버리는 것 같아서 안 먹어요. 하지만 기초적인 영양제 하나쯤은 이제는 사치가 아니라 자기 돌봄의 기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어디가 아프기 전에 지금의 내 몸 상태를 알고 미리 조절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요즘은 복지관이나 동네 보건소에서도 간단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운동 처방도 해주고 영양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무리한 운동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일상 속 움직임입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덜 타고 식사 후에 집 안을 몇 바퀴 돌고 TV 보실 때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해보세요. 그게 약보다 더 강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건요, 병을 이겨내기 위한 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바탕입니다.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활기차게 살자.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도 필요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셨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가장 큰 힘, 사람과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서도 단단하게, 하지만 함께할 때 더 따뜻해지는 그 힘, 지금부터 나눠볼게요. 몸을 챙기고, 마음을 돌보고, 나를 위한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왔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건강의 열쇠입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고립감은 흡연보다도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까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도 함께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누군가와 밥을 먹고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저 가볍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얼굴에게 하는 눈인사,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자연스레 나누는 한두 마디. 이런 아주 짧은 연결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말이야,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제일 반가워.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그 어떤 약보다 더 깊고 오래 가는 정신적 면역력이 되어줍니다. 혹시 낯을 많이 가리시나요? 말을 거는 게 어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편해지고 네 번째부터는 인사보다 안부가 오가고 어느새 이름을 부르며 웃게 됩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 노래, 글쓰기, 스마트폰 배우기, 수공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를 거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 만들기 어려워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한 발짝,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용기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줄 겁니다. 이건 단지 관계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쁜 게 아니라 모두 끊긴 연결 속에 갇히는 게 위험한 것이니까요. 가끔은 손주와 전화 통화를 먼저 걸어보세요. 친구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보세요. 잘 지내지? 이 한마디가 그날의 기분을 바꿔줍니다.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도 하지만 사람을 살게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부를 나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축을 차근차근 다시 세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며 오늘 영상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변화, 그 첫걸음을 우리 함께 기억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외출의 중요성과 걷기의 힘, 루틴의 가치와 혼자의 태도, 기록, 취미, 건강, 그리고 관계까지 8가지 삶의 열쇠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어렵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단단히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꼭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10분의 외출, 한 걸음의 산책, 한 줄의 기록,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리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기대할 때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아주 조용하지만 따뜻한 변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변화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년 지금부터 더 빛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